한국은행에서 매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금리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논쟁이 일어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는요, 모든 경제 현안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간헐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논의돼 왔었는데요. 이번엔 기획재정부에서 또 필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분명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네. 기획재정부 부 자체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는 지금 그 각종 매스컴에 비춰진 얘기는 예. 기획재정부가 금리 인하 이 필요성을 얘기했고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틀 전에 아마 일면 톱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사항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 기업들이 원고 문제,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 연초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전망할 때는 한 1,070원 정도 내외에서 상하 변동폭 50원 내로 수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네. 내년도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그 경영 이슈에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원화 절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원화 절상이 우리 수출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는 네. 지금 상태에서 좀 금리를 좀 내려서 원화 절상 속도를 좀 둔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이 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제의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를 보는 것이 특히 해외 기관일수록 가계 부채 부담이거든요. 특히 중하위 계층의 가계 부채 문제가 굉장히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경기 문제를 생각한다면 역시 금리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물가 안정 이 목표에서 사실 지금 물가는 1%에서 지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물가를 위해서 금리를 좀 잡아준다든가 금리를 좀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예.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들어서 금리를 좀 내려서 원화 절상 속도를 좀 둔화시키고 그 다음에 날로 가중되고 있는 중하위 계층들의 가계부채 부담 문제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하고 내년 상반기의 경제정책, 이 경제정책 운영 방안이라든가 봤을 때 기획재정부가 금리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나오면서 이런 이제 의견이 제시된 듯 보이는데요.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좀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 비판적인 것을 본다면 예. 아마 김정일 총재라든가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중앙은행 부처 직원들도 중앙은행 사람들도 좀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좀 가서 이렇게 책상만 앉아 있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뭐를 얘기하는가를 좀 현장에 가서 좀 보는 이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제가 아마 돌아다니기는 제일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한 1년에 한 300회 이상 예. 강의를 하니까 현장의 말씀 많이 들으시지 가장 많이 않습니까? 돌아다니는데요. 예. 이 대목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 대다수가 역시 내 입장에서 국민의 체감 경기라든가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증시라든가 부동산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전에 우리도 이제 알아봤습니다는 올해 그 세계 증시 좋고 부동산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작년 말 수준 부동산 안 좋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판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 국민들도 중앙은행 부처의 직원들보다도 더 경제 지식이 지금은 아주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 거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가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요. 아주 경제 지식이 높으셨습니다. 그러면 세계 그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뭐해서 좋을까 하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울트라 금융 정책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예. 물가가 안정되는데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고집스러워하는 이러한 그 통화 정책이 문제이지 않느냐. 특히 돈 푼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금리는 한 주 차례 내렸습니다는 돈 푼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했던 부동산이라든가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배경이지 않느냐 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금리를 좀 인상해 주십사, 금리를 좀 동결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금리 좀 내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아주 대다수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관련 기사들 보면은 기획재정부 이제 한 관계자가 뭐 추경 편성시 하느니 조금 더 금리를 내렸더라면 회복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그런 있다는 얘기가 얘기도 계속해서 이제 나왔었죠. 여러 나왔었는데 네네. 국민들도 그런 좀 낮춰줬으면 생각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예. 이런 그 입장을 얘기할 땐 좀 신중하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발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발표 당시에 여러 가지 입장을 이렇게 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한국은행 입장은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3.8%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3.8%라면 잠재 성장률이 지금 3.7% 정도 이렇게 내로 본다면 GDP 갭상으로 보면 사실 잠재 성장과 실제 성장 거의 비슷하거나 예. 경우에 따라서는 디플레 갭이 인플레 갭으로 바뀐다. 그러면 총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가 압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전에서 사실상 지금은 물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좀 내리는 견해는 것보다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요 그 인베스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좀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예.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차원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국민의 요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람이긴 하지만 기획재정정부의 간접적 의사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사실 금리 동결이든가 이런 그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하죠. 금리 인하에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 양적완화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비둘기파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거나 아니면 돈을 좀 한다 하는 사람을 매파라 그러는데요. 요즘 부쩍 시장에서 이 얘기 많이 드립니다. 한국은행 직원분들이 꼭 이 얘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은행 한은혜는 언젠가부터 비둘기보다는 매만 날아다닌다 하는 예. 이게 상당 부분 한번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한 겁니다. 언젠가부터. 그래서 비둘기보다는 매만 날아다닌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한국은행에 바라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결국 원화 강세도 좀 진정을 시키고 가계 부채도 완화시키면서 결국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금리 인하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은행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보면 오히려 경기 회복 국면이라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부쩍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기 회복세 뭐 많이 얘기하죠 지금. 미국도 지금 3, 4분기 성장이 2.8% 갔으니까 예. 미국의 잠재 성장이 육박한 수준이거든요. 경기 회복 정도로 본다면 우리보다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경기 회복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해당국 중앙은행에 나오는 통화정책 기조 보면 2단계 완화 기조에 들어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시청자 여러분 경기는 회복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는 좀 올리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돈을 회수하는 이런 쪽으로 그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완화 기조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물가 안정세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네. 지금 진행자께서도 이 방송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 뉴스 관련돼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는 아마 잘 아시고 예. 있으셔서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사실 유럽 중앙은행 경기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굉장히 고수하는 것이 U3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죠? 물론 이제 다른 목적도 있긴 합니다. 예. 유로화 강세라든가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넨 앨런이 차기 회장에 오면서 이렇게 보면 출구 전략은 저렇게 저만치 연기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오히려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중시해서 사실 양적으로 정책을 더 길게 가져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오르가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각국의 중앙은행이다. 물론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국가,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통화정책의 대세가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금리를
내린다. 오히려 돈 푸는 정책은 당초 예상보다도 더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해서 2단계 통화정책 완화 기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다른 국가를 들었을 때 지금 한국은행과 사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보다 때로는 이제 경기가 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가 양적 완화, 부양 기조를 더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근의 경기상, 내년도 이렇게 경기상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뭘 가지고 이렇게 우려할까? 예. 인플레를 보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오히려 디공포에 더 각국 중앙은행이 좀 신경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지금 각국의 물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전월비 대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게 경제 활력을 떨어지는 거니까 경제 활력을 떨어질 때 더 금리를 올린다. 예를 들어서 돈을 환수한다. 이렇게 금리를 동결한다면 경제 활력 지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리스크 중에서 소위 패텔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분포의 양끝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좀 살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패텔 리스크 중에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디공포이거든요. 디공포는 잘 아실 겁니다. 두 개죠. 하나는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네. 근데 디플레이션은 경제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 예. 근데요, 내년도에서는 디공포는 디스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경제 활력은 줄어든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금리를 좀 내리는 것은 더 이상 내릴 수 없으니까 사실상 돈은 푸는 정책은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예. 이런 입장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사실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양적 완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디공포에 대한 대비, 이제 물가 때문인 건데요. 결국 이제 각국의 물가 상황이 어떤가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네, 중요한 얘기죠. 네. 일단은 인플레 타겟팅 선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낮춰야 된다. 예. 낮춰야 된다. 이런 2% 얘기인데요. 선으로 그렇습니다. 거래하고 있죠. 예. 지금 말씀대로 세계 각국의 인플레 타겟팅 목표를 설정하는 게 2%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2%, 4%, 하단이 2%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각국들의 물가 보면 전부 1% 이내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대 밑에 하단, 그러니까 인플레 타겟팅의 하단으로 설정되어 있는 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끌어왔던 모습을 볼 때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 타겟팅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느냐.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게 설정하면 달성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겠죠. 통화정책에 예. 있어서는 자꾸 이제 경제권에 대비해서 물가 안정 생각한다면 중립적 기조나 경제권에 비해서 긴축적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 타겟팅을 낮춰라. 예. 낮춰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지독하게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경기 회복에도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부양을 하는데도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인다. 물가 안정 목표라고 있는 이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뭐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당혹스러운 얘기죠. 예.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중시해야 되고 예. 또 뭐 아무리 새로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물가 안정이 전제가 돼야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경제에서 보면 이 통화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제 모니터리스트 통화론자라 하거든요. 예. 통화론자를 보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이렇게 목표로 하면 사실 그 진행자께서도 방송에 진행하는 목적이 아주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예. 진행하시는 분이 잘 진행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얼만큼 아름답게 보이시겠습니까? 예. 그죠? 오늘도 그냥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 그 분들을 이제 자기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 안정을 충실한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보이다. 그래서 천사와의 키스만 해라 이된다. 예. 근데 이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것을 추진하면 만약에 진행자분께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가 다른 거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치팅하고 그러면 시청자분한테 눈에 발각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런 것을 보통 악마의 키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마이타리스가 진행하는 천사의 키스보다는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까 천사라고 이미 천사가 돼 있는데 그 많은 중앙은행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는데 이미 천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목적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에 관련된 국민들의 기대를 볼 때는. 그래서
그만큼 고민했던 것이 결국 작년 12월 달에 이맘때쯤이죠. FRB 역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 목표제를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함께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그로스 타겟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FRB에서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공식적으로 듀얼 맨데이터입니다. 맨데이터는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을 어떻게 시키냐? 물가도 구속시켜야 되고 네. 고용도 구속시켜야 된다 하는 듀얼 맨데이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차기 의장 제니 렐런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적정 금리를 결정하고 이걸 잣대로 해서 통화 정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준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룰, 준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제니 렐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 문제에 치중된 optimal control rule 해서 최적 통화 준칙까지 설정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건 뭐냐? 고용 목표의 달성을 이해한다면 중앙은행이 가장 중시한 물가 안정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 일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급진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니 렐런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쏙 들어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까 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인플레 타겟팅 선도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하향 조정하자. 이런 게 얘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도 뭐 변신을 해야 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위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목표라든가 적정금리 산출하는 문제라든가 통화정책 관할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감독권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새로운 그 변신 얘기가 위험상으로 아마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그 불만들이 많고 비판들이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국민 모두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맞춰서 통화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한국은 지금 현대차, 삼성에 의해서 30%가 부가가치하다 보니까 이 가분석거리거든요. 가분석거리다 보니까 대표지수 성장률은 우쪽으로 가 있다. 왜냐 30% 달성은 우쪽으로 가 있다. 근데 밑에 사람이 대다수가 국민들이 밑에 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내년에 3.8% 간다. 이거 보면 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대표지수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어째서는 대표지수에 맞춰서 경제 정책을 피는 것, 통화 정책을 피는 것보다는 국민 대다수에 거 있는 분에서 그래서 질적인 그 통화 정책을 좀 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예. 이런 그 개인적 생각을 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거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자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오늘 제목도 저희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리나 논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그 금통위가 예. 사실 중요하죠. 예. 내년 그 12월 달에 금통위는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예. 보면 제시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 시중의 그 예상은 금리 동결할 겁니다. 저도 뭐 한국은행 관영사가 볼 때는 금리 예. 동결을 해야 되겠죠. 동결을 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들의 지금 중앙은행의 변신하는 목적, 또 중앙은행이 어떤 째 목적을 두느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중앙은행들은 지금은 이제 변화돼서 국민을 위하는 통화정책을 한다.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아니라 중국민을 위한 통화정책을 한다 하는 이것을 좀 꼭 금통위원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